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대 양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선출될 시도당 위원장 선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도당 위원장은 지역 조직을 관리하는 당의 모세 혈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는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대구 경북에서 직전 시도당 위원장들의 중량감이 커지면서 선거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이번 주 시사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후보들을 모시고 면면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대한 간단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후보에는 모두 3명의 후보가 나오셨습니다. 후보 자리는 토론에 앞서 추첨을 통해 정했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형용 후보입니다. 허소 후보입니다. 서재현 후보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시작 발언부터 들어보겠는데요. 후보들께서는 출마하게 된 이유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형용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저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후보 기호 1번 박형룡입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이 정치의 근본은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새 후보가 우리 민주당의 발전과 더불어 대구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들이 또 대구시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지금 각 구군으로부터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는 것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기호 1번 박형룡은 우리 당원과 더불어서 대구 민주당을 대선 승리까지 기적을 만드는 대구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출마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박형룡이 되면은 우리 대구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은 허소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기호 2번 허소입니다. 저는 이재명과 함께 정권 교체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구시당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의 아주 부족한 그 결과, 앞으로 대선에서 대구시당에서 그 간극을 메꾸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구에서 지방선거에서의 혼란, 당의 혼란을 보면서 대구시당 사무처장을 두 번 3년간 일해본 저로서는 또다시 그런 혼란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당원 중심의 대구시당,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지지해 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서재현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달성서가 서재현,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후보로 기호 3번 달고 열심히 시민 속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제가 시당 위원장에 나오게 된 계기는요, 흔히들 대구가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 선배님들, 주변의 시민들 만나면은 민주당도 좀 잘해서 견제해달라는 말씀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제가 구청장, 국회의원, 대구시장 나오면서 그런 변화 느꼈고요. 그래서 이제는 민주당도 출마가 아니고 이기는 민주당. 그래서 저는 대구를 보수의 텃밭이 아니고 정치의 텃밭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시민과 당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경쟁하고 경쟁해서 선택받고 그렇게 해야지 대구 시민 정치적 효능감 갖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구시장 후보 경험했기 때문에 지방선거 준비해야지 이런 보수의 텃밭에서 정치의 텃밭 바뀌기 때문에 제가 당원 여러분과 함께 대구시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3번 서재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주도권 토론, 이번 순서는 주도권 토론입니다. 주도권 가진 한 분이 자유롭게 다른 후보들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도권 토론은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3번을 진행할 텐데요. 자유 주제로 3분씩 시간이 주어집니다. 가급적 모든 후보에게 질문을 좀 해주시고 답변 시간도 보장을 하는 등 성숙한 토론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호소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서재현 후보에게 질문 드립니다. 네. 지난 윤석열 정부의 그 국정을 보면 참 많은 국민들이 진짜 너무 어떤 선을 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윤석열 정부의 그 국정 중에서 보시기에 국민이 가장 참담하고 또 국민의 뜻에 또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그런 국정 정책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걸 시간 내에 말씀드리면 공정과 상식에 근거해서 화합하는 대통령 하겠다고 하는데 야당 대표를 범죄자 취급하면서 2년 동안 만나주지도 않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런 주가 조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모습, 특히 최수건 상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폭우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진 부분. 그래서 저는 대통령 다음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 그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정말 탄핵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온라인 청원을 하는 게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잘한 거는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 중에 가장 문제의식을 느끼는 저는 그 걱정이었습니다. 국민들을 그 갈등에 어떤 그 화합을 시켜야 할 장본인이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야당 대표를 범죄자 취급하면서 갈등 야당의 파트너가 아니고 적대시하는 것.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박형용 후보에게 질문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야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폭정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좀 대응해 나가는 것이 국민들의 지지를 더 받을 수 있고 또 대한민국 공동체를 살리는 길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윤석열 정부의 이 총체적인 난국이 어디서 비롯되는가 하면 이 정부는 국정 운영에 대한 비전과 목표가 없습니다. 좌충우돌 하고 정책도 끄집어냈다가 집어넣고 이런 게 반복되는 것은 일관된 방향을 못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막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은 먹고 사는 문제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께서도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이 앞으로 분명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제시할 것이고 또 입법할 부분도 민생 입법을 할 것입니다. 네, 네. 지켜봐 주시기를 네.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두 후보께서 앞으로 향후 우리 시당 운영에 있어서 선거 결과 상관없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해서 맞서 같이 함께 싸우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 서재현 후보의 차례입니다. 역시 3분입니다. 예, 저도 이제 대구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대구 시민들 만나면은 조금 정당을 떠나서 진짜 대구 시민 위해서 열심히 해달라고 하는데 매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잘 뽑아주셨죠. 그런데 뽑아놓고 후회하시더라고. 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얼굴 보기 어렵고 대구를 위해서 해준 게 없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난 정권에 한 몇 년 정도 해서 더욱더 열심히 했을 때는 모든 언론은 아니지만 언론들이 대구 예산 패싱이라는 패싱에 대한 그런 관점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런 프레임을 떠나서 지금 대구는 정말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저는 국비도 있지만 대구 삶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대구에는 국회의원이 일단은 비례는 있지만 없습니다. 그러면 시당위원장 임기 동안에 대구 현안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 방안이 있는지 허소 후보님 그리고 박형용 후보님께 차례대로 한번 질문 드리고 답변 듣겠습니다. 저부터 답변 드립니다. 사실 지난 우리가 이제 야당이 된 이후에도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물밑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그리고 중앙당 지도부에 끊임없이 구청과 시청에서 요구하는 그 국비 안에 대해서 이것이 진정 지역과 대한민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끊임없이
국회 문을 두드렸고 같이 협조해서 국비를 따온 그런 성과가 꽤 큽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이 시민들에게 저희들이 알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또 아무래도 언론이 중앙 정치의 이슈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것을 많이 이제 시민들에게 알려주지 못한 그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여전히 저희들은 대한민국 발전과 대구 발전을 위한 그 가치 가지고 예산을 무차별적으로 어떤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시의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도부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 대구에서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이 한 명도 배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대구 내몰라라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군으로부터 지금 예산 수요 현황을 우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고 또 우리 대구시당 차원에서도 대구시에서 진짜 절실히 필요한 게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새로운 안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대구시에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국회 어쨌든 우리 민주당이 최대 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거면은 앞으로 예산 수립에서도 미리 좀 협의해서 대구 발전을 위해서 민주당에게도 개방해서 같이 협의하는 이런 문화를 좀 만들어 주시고 그런 풍토를 좀 만들어서 대구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박형용 후보 주도권 토론입니다. 예, 우리 이 국정 난맥 윤석열 정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전과 목표가 명확치 않습니다. 우리 대구 어떤 조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직이 잘 되기 위해서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도 대구에서 지금 당원이 한 2만여 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조직이 제대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2년 동안 시당위원장으로서는 그 비전과 목표를 잘 제시하고 정확히 제시해야 됩니다. 우리 허수 후보께 묻겠습니다. 공약은 이래 좋은 공약도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총괄해서 우리 시당위원장으로서 그러면 그 목표를 뭘로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약을 보더라도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재명과 함께 정권 교체의 토대를 만들겠다 그런 지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지난 10여 년 동안 민주당 후보의 대구 대선 득표율이 21% 정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 마의 21%를 대구시당이 반드시 돌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 후보님들 말씀하시지만 현실적인 목표는 25%고 30%까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모든 이슈와 사안들을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방선거에 대한 목표도 앞으로 좀 더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서재원 후보께 이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시당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 시당위원장은 저는 경청의 리더십 그리고 또 원칙과 기강을 분명히 할 줄 아는 리더십 그리고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공명정대한 리더십 그리고 비전 수립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어떤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재현 후보 이 공약을 보면은 이런 부분이 좀 약하지 않나. 1년 하고 중간 평가를 받겠다고 했는 이런 부분은 리더십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비전이 좀 약해서 그렇지 않냐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당 위원장으로서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고 어떻게 1년 평가 이걸 꼭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1년 평가는 이제 그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약을 이제 공수표가 아니고 정말 실천하는 그래서 이게 신뢰가 돼야지 저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변화, 성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목표가 된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저는 1년 만약에 2년 동안 하는데 1년 동안 시당위원장이 역할을 못했을 때 그 리스크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1년 정도의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꼭 1년만 하고 그만둔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인데 만약에 되묻고 싶은데 1년 동안 못했을 경우 시당위원장이 역할을 못했을 경우 그런 대안도 있으신지도 조금 다음 잘해야죠. 토론회 때 2년 짧은 기간에 열심히 잘하고 네. 그 로드맵을 잘 만들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새 후보에게 공통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하면 이재명 전 대표를 빼고
말하기 어려운데요. 사법 리스크, 사당화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이재명 사당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중도층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이재명 1극 체제에 대한 후보들의 견해 어떤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1분이고요. 답변 시간 1분이고 서재현 후보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예, 제가 그 일부 이제 종편 방송에서 매번 말했는데요. 그 사당화 일극 체제의 프레임 자체가 틀린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그 사당화라고 하면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하는데 당은 당규상 절차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일극 체제라고 우려가 아니고 이 부분은 당원들의 민심이 80%가 지지하는 겁니다. 왜? 윤석열 정권과 싸워야 할 대안인 겁니다. 그러니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과 대구를 위한 수단, 도구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가 높은 것이고요. 다만 중도에 대한 이탈, 이 부분도 우려한 게 그렇게 2년 동안 당대표를 했으면 총선에서 우리가 폭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190석 압승을 하잖아요. 그래 이런 부분은 프레임인데 여러 가지 지금 또 전당대회 혼자 나오신 게 아니고 3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사당화, 일극 체제가 아닌 민주당 다음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박형용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376번이라는 이런 압수수색에도 살아남은 대표가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만약에 임성근 사단장 문제나 김건희 여사 이렇게 조사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시민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 검찰의 이런 폭압적인 검찰공화국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분노한 당원들이 이 자발적인 지지로 이어져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당내에서 그만큼 나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도 안 되는 당대표를 다른 후보들은 다 제거하면서 끌어올려가지고 당대표 만드는 이게 사당이고 일극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발적인 지지로 만들어진 이 민주당은 그런 사당하고는 문제가 다릅니다. 그리고 중도층을 어떻게 결집하느냐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민생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입법과 활동을 통해서 우리 시민과 국민들에게 잘 제시하겠습니다. 그걸 잘 살펴주시면 우리 국민들의 마음도 민주당에게 오리라고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허수 후보 차례입니다. 네, 이재명 전 당대표께서는 우리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자 지도자입니다. 어느 조직이든 가장 중요한 그 지도자를 외부의 부당한 힘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그렇게 계속 그 탄압 일변도로 대응한다면 그 조직 자체는 기본적으로 그 지도자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원들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좀 강한 지지도 그런 상황 판단이 배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스템은 여전히 민주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당원들의 여론의 흐름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사당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프레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도층 이탈은 진짜 민생과 그리고 절차적 원칙 이것을 가지고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자유로운 토론 이끌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박형용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흔히들 혁신은 변방에서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기존의 이 질서, 관행과 관습 여기서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 박형용은 달성군 지역위원장입니다. 대구의 어떤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힘을 가지고 앞으로 대구시당을 혁신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민주당은 자치분권과는 조금 다르게 시도당의 사무처장을 중앙당에서 파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허수아 후보도 중앙당 당직자로서 그리고 지난번에 시도당 우리 또 대구시당의 사무처장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같은 분들이 이래 모여 있을 때 과연 거기서 어떤 혁신이 일어나겠는가 의아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혁신이 일어날 수 있을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혁신은 변방에서도 시작되기도 하지만은 혁신은 사실 혁명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혁신을 위해서는 정확한 현상 진단, 무엇이 안 될 때는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여러 가지 교착 상태를 풀 수 있는 맥을 잘 뽑아낼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구시당도 상당히 큰 조직이고 다양한 흐름과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 흐름 속에 중앙당의 당직자 한 명이 와서 우리 내용을 더 풍부하게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너무 과도하게 그 중앙당 파견 당직자가 과도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되겠죠. 제가 대구 사람이고 대구시당 위원장이 되면 당연히 우리 대구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현명한 활동가들과 함께 일을 풀어 잘 나가겠습니다. 예, 뭐 그런 점에서는 예. 저는 또 지방에서 잔뼈가 굵고 지방을 더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되면은 더 혁신을 잘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서재현 후보께 묻겠습니다. 뭐 아까 우리 허수 후보께도 제가 질문을 했는데, 자, 우리 대구시당 잘 만들겠다라는 건 좋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서재훈 후보도 역시 아까 목표, 우리 시당을 2년 동안 끌고 갔을 때 그러면 무엇을 달성하겠다 하는 그 목표를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표는 간단합니다. 우리 이제 대구시당 이제 더불어민주당 또 출마가 목적이 아니고 이제 이기는 민주당, 지방선거, 구청장, 대구시장 또 이길 수 있는, 그리고 더 나가서 대선 승리의 그 목표 하나입니다. 그것을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원분들과 함께 변화하고 혁신해서 제가 섬기면서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나가겠다는 말씀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가급적이면 목표는 좀 구체적으로 이것을 달성하겠다라는 게 있어야 힘이 쏠린다고 봅니다. 네. 다음은 허수 후보의 순서입니다. 역시 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네, 박형룡 후보께 질문 드립니다. 오랫동안 그 대구 시민들께서는 국힘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국민의힘,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강한 투표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민주당에 대한 시민들의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그 과도한 반감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지 한번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약간의 생각이 좀 다릅니다. 민주당에 대한 반감보다는 뭐 이 좀 우리 지역에 대한 뭐 애정이 크다 보니까 국민의힘을 또 많이 지지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반감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이 또 잘하면 됩니다. 우리 뭐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민주당 지지도가 우리 시민들이 뭐 한 25에서 30, 지난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는 뭐 40% 이상도 지지를 해 주셨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민주당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확보, 또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 뭐 어떻습니까?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후보님 말씀은 사실 지난 민주당이 대구시당이 사실 20년 이상 했던 이야기입니다. 저희 지지율과 시민 사랑의 그 크기를 보면 사실은 전국 단위의 어떤 정치적인 큰 그 기폭제가 발생했을 때 대구시당 지지율이 이제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늘 그런 큰 흐름이 그 반감 속에서 어떤 높게 쌓여진 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지난 총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인 오랫동안 했던 그 진단, 이해 방식으로 과연 돌파가 될 수 있을지 좀 그 점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공통 질문에 보면은 민주당의 열세 네. 극복 방안이 또 나옵니다. 네. 그때 제가 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서재현 네. 후보께는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청년의 위치가 상당히 어려운 그 환경과 조건에 있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바이고 더불어민주당은 2012년 총선 때부터 청년 비례, 청년에 대한 그 정치적 대우를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민주당 그리고 대구민주당 사실 20대에서 지지율이 30대, 40대와는 다르게 낮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돌파하실 수 있을지. 예, 그래서 이거 돌파 안 하면 저도 이제 소멸 위기 정당 된다고 해가지고 그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젊고 역동적인 제가 되는 것이 변화되고 20대, 30대, 50대, 60대 연결 세대로서 그것을 이제 한번 갈등을 풀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부족했던 시간 서재현 네. 후보 순서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재현 후보의 주도권 시간입니다. 역시 3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전국 대의원이든 권리 당원이든 표의 등가성 1대1은 저는 그건 동의합니다. 그래서 동의하는데 다만 이제 우리 전국 대의원 같은 경우는 1, 2년 당원이 아니고요. 20년, 30년 뭐 그렇게 인생을 헌신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대구에서 열심히 하셨는데 이번에 전국 대의원 비중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부에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대의원들과 권리당원의 표의 1대1 등가성은 저도 동의하지만 이 전국 대의원들이 헌신해온 것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이라든지 보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당대표나 지도부에서도 오셔서 우리 전국 대의원이 500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박 2일 동안 워크숍도 하면서 좀 격려도 해주시고 감사 말씀도 전해주시고 이렇게 좀 보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 쿼터제 혹은 그렇게 해서 등가성에 대한 보완을 해야지만 대구 중앙당에서 대구도 이렇게 더 관심을 가진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제 박형영 후보과 이제 호소 후보님의 어떤 대안이라든지 제 생각에 어떤 식인지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뭐 기본 정신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표의 등가성과 또 우리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우리 오랜 당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인정, 존중 이런 부분이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게 그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 험지에서 진짜 당원이 우리 비중이 대구가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당원에 대해서 5%의 가중치를 달라. 5배 정도를 높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험지에서 고생하는 우리 민주당원들의 자부심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오랜 당원들은 전국 대의원이 우리가 한 500여 명, 그다음 제 지역 대의원 다 합치면 한 1,2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앞으로 우리 당 내에서 대구 안에서 뭐 각종 선거인단으로 또 참가한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권한을 또 부여해 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병행해서 위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거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또 같이 나누는 이런 제도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2014년경 사무처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그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그 표의 등가성에 좀 너무 과도한 문제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꾸준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 특히 이제 당원이 많은 지역은 그 표 등가성이 너무 침해되기 때문에 큰 흐름상 이런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현우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그 당원들 간의 지역 가중치를 다르게 두는 거는 2012년, 13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다른 지역 당원분들이 굉장히 반발이 크세요. 그래서 그렇다면 당원 수가 적은 영남권 이야기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저는 결국 대의원 표 가치를 조정하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는 보수의 섬, 보수의 성지 이렇게 불릴 정도로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지역입니다. 대구에서 민주당의 열세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건지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공통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이고요. 이번에는 호소 후보부터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열세 극복 참 저희들로서는 참 오랜 염원이고 소망이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민주정부 시기에 조금 더 많이 우리 국민들의 그 삶의 보탬이 되는 정책, 대구 시민에게 더 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 박정희 시대 사실 대구, 경북 좀 특혜를 많이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과거보다는 국가 재원과 에너지가 대구, 경북에 집중하지 못하지만은 국가 균형 발전의 큰 가치 속에서 그런 정의를 회복하는 과정이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반대를 염려하기보다는 민주당의 멋진 가치를 시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저희 지지층을 확고하게 더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서재현 후보입니다. 네, 이제는 그 이재명 전 대표죠. 이제 그 먹사니즘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념이 아니고 민생입니다, 민생. 그래서 정책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대구 시민들께 효능감. 그래서 그 체험을 할 수 있게 우리 당원분 그리고 구의원 그리고 지역위원장 모여서요 정책으로 공약해서 시민들께 어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대구시당이 먼저 변화된 모습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를 대구시당 위원장 되면 정말 젊고 역동적인 대구시당 위원장으로 서재현 선택했다, 변화 선택했다. 그러면서 당원들과 그리고 저도 포함해서 대구 시민들에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먼저 변했으니 우리 대구 시민들께서도 기존에 찍어오던 표보다 변화된 표 한번 찍어보시면은 더욱더 효능감 가질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혼자서는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당원 여러분과 함께 이런 그 열세 지역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를 없앨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형정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난 총선에서 우리 참 민주당을 지지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분위기가 옛날하고 달라가 적극적으로 막 지지한다, 박형용 지지한다 하면서 이런 분위기들이 많이 확산돼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민주당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응집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 당원 2만 명 정도 됩니다. 응집해야 됩니다. 힘을 더 모아서 한다면은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당선이 되면 국민의힘이 좀 긴장할 겁니다. 왜? 힘을 잘 모으고 잘 싸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확산 전략을 펼쳐나갈 겁니다. 시민 속으로 민주당이 더 들어갈 겁니다. 우리 민간단체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봉사의 정신으로 시민들 곁으로 다가갈 겁니다. 이렇게 같이 지역을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나갈 거고요. 그다음 부상 전략. 우리가 대안 제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우리 정책연구소 같은 거 만들려고 지금 모두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 만들어서 시정도 비판하고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명확한 발전 대안을 제시하면서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후보, 위원장 후보 토론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마지막 주도권 토론인 만큼 앞선 주도권 토론에서 다루지 못했던 주제들 잘 활용하셔서 시간 잘 쓰시길 바랍니다. 서재현 후보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3분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시당위원장 도전하면서 이제 일요일이죠. 좀 있으면 이제 1시에 시작되겠죠. 대의원분들께서 후보 연설을 듣고 대면하면서 같이 의사소통하면서 시당위원장 뽑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제가 시당에 요구했는데 시당에서는 중앙당의 방침이 온라인 투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온라인 투표, 예, 좋습니다. 중앙당에는 250만 당원이 있기 때문에 한 곳에 못 모으지만 대구에는 50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코로나도 아닌데 이걸 바쁘시더라도 대구시당 위원장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을 요구해야 되는데 중앙당에서 일방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이면 저희가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렇듯이 중앙당과 대구시당의 환경적인 변화가 있는 겁니다.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잘 설득하고 하는 것이 시당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시당위원장 후보자 공약들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당헌 당규와 지금처럼 여러 가지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지 이번에는 또 호소 후보님과 박형 후보님께 한번 질문하고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난 선관위 룰 설명 미팅 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관위 측과 세 분의 후보자가 일정한 조정을 거쳤습니다. 일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 스케줄 문제도 있고 또 방송 시간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어서 완전한 해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저희들이 그때 조정 잘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합의하고 우리가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의 결과를 저는 도출했다고 보는데 굳이 이제 그런 합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좀 부적절하다고 저는 느껴지고 당헌 당규가 문제가 되면은 고쳐야죠. 당연히. 그래서 당원 주권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이 부분에 문제 제기가 아니라 한 예로 들어서 중앙당에서 바람을 씌울까 천실이 다른서 얘기해야 한다는 말씀. 그래서 예. 아까 이제 서재원 후보 좋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존의 질서 안에서는 안 되는 이유를 찾게 됩니다. 뭔가 새로운 시도가 되면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게 필요하고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다면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게 됩니다. 그게 바로 혁신의 시작입니다. 이 답변에서도 좀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중앙당에서 파견된 분들 그리고 그 출신들로 이래 됐을 때는 중앙당에서 그 방침을 따르기 바쁩니다. 혁신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서 지방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혁신 마인드를 가진 저 같은 기호 1번 박형영이 시당위원장 되면 시당이 더 발전한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형영 후보 순서입니다. 역시 3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공약 중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선 때도 제가 공약을 내세웠고 이걸 이재명 대표께서도 당시 민주당의 공약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경북대라든가 부산대 등 이런 국립 거점대를 중심으로 서울대만큼의 지원과 투자를 해가지고 키우자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경북대만 발전하는 거 아니냐라는데 한 지역을 집중 투자하면 대구에 있는 우리 유수한 사립대도 같이 발전할 수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지방 소멸의 시대를 맞아서 특히 이런 지방 인재를 양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허수 후보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은 노무현 대통령님의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 지향을 저 가슴속 깊게 아로새기고 있습니다. 그 총선 때 말씀하신 서울대 10개 만들기, 저는 그런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결국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지지와 전국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가 있을 때 그것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지방으로서 수도권 집중화에 대해서 굉장히 큰 도전 과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힘을 모아서 수도권 일극 체제로만 가는 이 대한민국을 방향을 틀 필요가 있습니다. 예. 같이 힘을 모으겠습니다. 예. 제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조정실장을 하면서 고민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20년 동안 균형발전이 되어 정책을 추진했지만 별 진전이 없다. 왜? 그걸 고민하면서 만드는 책이 수도권 공화국 뽀개기였습니다. 거기에 제 생각을 많이 담았고요. 그다음 우리 서재원 후보에게 묻습니다. 네. 우리 대구에서 청년들이 정치인들이 좀 진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공간이 없습니다. 시의회 모조리 다 국민의힘에서 싹쓸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재를 우리가 키워야 되는데 방안이 뾰족하지 않아서 제가 고민했던 게 이제 지역의 청년들을 국회의원, 우리 의원들이 많으니까 보좌진으로 좀 진출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공약을 내걸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100% 공감하고요. 그런 보좌진을 이제 채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리크루팅처럼 민크루팅으로 해가지고 우리 청년 당원도 있지만 일반 대구 시민 중에서도 민주당을 또 지지하고 같이 일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 제공의 역할. 그래서 만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인재 풀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것이 단순히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미래 세대,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보수의 텃밭에서 정치의 텃밭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박형영 후보님의 공약 100% 공감하고 저도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겠고 실천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여튼 대구의 우리 또 민주당 이 척박한 곳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노력합시다. 네. 네, 마지막으로 허수 후보의 주도권 토론입니다. 예, 박형영 후보께 질문드립니다. 이제 저를 이제 그 중앙에서 서울에서 온 사람 이렇게 프레임을 자꾸 말씀하시는 듯한데 저는 고향이 대구이고 서울과 경기도에서 어떤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척박한 땅에 제가 2013년, 14년 대구 처장으로 내려오려고 의사를 밝혔을 때 중앙당의 많은 동지들이 절대 말렸습니다. 대구 시당 위원장, 사무처장은 파출소 소장도 만나주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결단하고 내려왔고 또 지금 총선도 2번 출마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난번 그 선관위 미팅을 말씀을 또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때 후보님도 그 현실적 제약 그리고 실제 우리가 처음에 제시된 안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은 우리 같이 공감하면서 온라인 투표가 후보 연설 후에만 진행되기가 힘들다는 점을 같이 현실 인식을 다 하셨고 우리가 만든 후보들끼리 만든 그 안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혁신은 만들어지는 것이고 변화가 만들어지는데 어떤 현실적 제약을 무조건 뭐 중앙당 어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부드러운 과정은 아니라고 보고 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뭐 후보들이 요구하는 대로 지금 다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뭐 허수 후보가 대구에 와서 또 열심히 하시고 이런 거 저도 뭐 무시하는 게 아니고 존중하고 높이 평가를 합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세력과 다양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 섞일 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같은 출신의 그런 경력을 가진 분이 있을 때 과연 혁신이 제대로 일어나겠는가라는 것을 저는 이제 강조했던 것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예, 저도 뭐 다양성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요. 예. 네. 예. 그리고 서재원 후보께 예. 질문 드립니다. 저도 참 답답한 그 노릇인데 20대의 민주당 지지율이 저희가 지난 10년 전하고 비교하면 좀 낮고 또 지지율이 올라갈 기미가 잘 보이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좀 아까 대안을 제가 또 시간이 조금 모자라네요. 대안을 좀 듣고 싶은데 말씀. 저 지금 한 1초 정도 남아서 예. 말씀. 네, 짧게 하시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위원장 시절에도 청대 원소라고 대학생들 만나서 직접 이제 당원 가입도 하고 이런 만남 소통하게 되면 한두 명씩 또 오면서 그것이 또 이뤄지기 때문에 저는 단순하게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지금 못 하신 답변 하실 수 있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통 질문입니다. 역시 1분씩 답변 시간이고요. 이 공통 질문은 이것입니다. 대구에서 민주당 관련 소식을 보게 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야당 불모지, 인물난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으로서 추진해야 되는 최우선 과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것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박형영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1분입니다. 예. 우리 옛날에 민주당 당원이 뭐 한 1, 2천 명 시대인데 지금은 2만여 당원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2만 명의 요구를 어떻게 잘 수렴하느냐, 당원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시당에 제가 당선이 되면 당원 지원국을 설치해서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당원들의 힘을 모으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내세웠고요. 또 우리가 이 대구 불모지에서는 정책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앞으로 좋은 정책을 많이 제시하기 위해서 지금 민주연구원 분원을 만든다거나 대구 민주정책연구소를 또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정책으로 시민들에게 인정을 받을 계획이고요. 그 안에는 지역균형발전, 제가 국가균형발전 전문가입니다. 좋은 정책 많이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재를 양성해야 됩니다. 미리부터 저희들을 인재 양성 통로를 만들어서 교육하고 또 국회 보좌진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허소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네. 우선 뭐 정치적인 공간에서 그 다툼과 있고 지지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대구라는 사회가 시민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정당의 지지율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안정적으로 상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선 대구시당은 우리가 가진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비전에 대해서 대구 시민께 더 적극적으로 알려내고 또 시민들의 생각이 어떤 반감에만 이렇게 고착돼 있을 때 그 반감을 어떻게 해소할지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가 더 설득력 있고 더 매력적으로 시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 말씀드리면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단순히 정당에 대한 선호가 아니라 사회를 보는 시각이 바뀔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재현 후보 순서입니다. 역시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대구시당 위원장 되려고 한 수천 명입니다. 수천 명 당원하고 전화하고 만나면서 들어보니까요. 엄청난 훌륭합니다. 뭐 경제 전문가, 안보 전문가, 그리고 예술 전문가 이런 분들이 인재로 이제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이분들의 의견만 들어도 저는 된다. 그래서 시당위원장이 되면 시당위원장만 돋보이는 그런 스타일 버려야 됩니다. 이제 팀플레이 돼야 되죠. 그래서 시당위원장보다는 정말 지역위원장 그리고 지역위원회 그리고 당원들께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한다면은 대구 시민들이 야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대구와 당을 고민하는 대의원과 당원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뭐 야당 불모지, 뭐 인물난 이런 것도 그 단어 자체를 시당위원장 되고 나서 없애도록 또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마무리 발언 듣고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의 순서는 시작 발언의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역시 마무리 발언 시간 1분씩 드리겠습니다. 서재현 후보부터 말씀 주십시오. 네, 조금 짧은 기간이었지만요. 이제 좀 시간이 있습니다. 또 1시부터 또 엑스코에서 우리 또 당원 대회 하면서 후보 연설 또 듣고 나서 또 투표하셔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정말 이번에 변화하지 않으면 소멸 위기 정당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를 함께 당원과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젊고 변화하고 혁신하는 역동적인 시당위원장 한번 뽑아주셔가지고요. 야 이렇게 시당위원장 하면 뽑아줬더니 너무나 좋구나. 그래서 3355 모여서도 시당위원장한테 전화해서 한번 와서 좀 내 얘기 좀 들어달라 했을 때 달려가는 그런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시당위원장의 모습 되겠다고 약속드리고요. 1시에 또 얼굴 뵙고 또 제 의견과 제 목표 함께 다시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번입니다. 3번. 기호 3번 서재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허서 후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오늘 대의원 대회가 있는데요. 이제 새로운 시당위원장이 선출되는 날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권 교체의 확실한 토대를 대구에서 만들겠다는 각오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당원 중심의 강한 대중정당 그리고 시민들께 더 사랑받는 강한 민주당 여기에 저는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 길에 제가 시당위원장이 되면 저를 갈아넣고 싶습니다. 당원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에게 남은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준비된 시당위원장, 실력이 검증받는 시당위원장으로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네. 박형영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예,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기호 1번 박형용입니다. 당원과 더불어 기적을 만드는 대구 민주당 만들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당이 유능한 정당입니다. 유능한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유능한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합니다. 유능한 민주정부, 이재명 대표면 가능합니다. 유능함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저 박형용,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유능한 민주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대구 시당위원장에 출마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대구 시민 여러분, 우리 서로 경쟁하고 있지만 잘 지켜봐 주십시오. 민주당 여러분들이 지켜봤을 때, 야, 민주당 이거 새빼하게 봤는데 아니네 할 정도로 여러분이 입이 벌어질 정도로 대구에서부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박형용과 함께 기적을 만들어 갑시다.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지역 민주당 발전을 이끌기 위한 방향은 같은 마음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후보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